선생님들께서 가치 교육이 도대체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다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탐구와 가치탐구가 다 필요해요. 자, 사회탐구는 좀 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탐구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의 절차가 딱 있어요. 그죠? 사회탐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치탐구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지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생각도 해야 돼요.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치 탐구도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뭐 완전히 합당하진 않지만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내가 핸드폰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사회 탐구 방식으로 이렇게 가보면 아이폰을 샀을 때 삼성폰을 샀을 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고 가설 설정하고 자료 수집하고 삼성을 샀을 때 더 합리적이야. 막 자료 수집해가지고 자료 분석해가지고 어떤 게 옳고 내 가설이 맞았어 틀렸어 이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애플폰을 샀을 때 이게 맞았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사회탐구죠. 합리적인 사고의 절차가 있어요. 가설을 세우고 자료 수집해가지고 그 검증해서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는 거. 요게 이제 사회탐구거든요. 자, 그런데 나는 다 검증해보니까 아이폰이 경제적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검증을 다 해봤더니 아이폰이 경제적이에요. 그러나 나는 한국인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일제를 싫어해. 뭐 일본을 싫어해. 일본 싫어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 일본 여행 가고 뭐 이런 것도 좋아했어요. 예전에 요새는 안 가지만은. 그래서 일본은 뭐 적개심은 없지만 일단 좀 설명하자면 그래서 일본을 나는 안 좋아해. 나는 한국인이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는 비경제적이지만 그래도 나는 한국인이므로 한국 물건을 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탐구, 가치탐구가 같이 필요해요. 이해가 아십니까? 그렇죠? 자, 가치탐구는 이제 문제 인식하고 가치를 가치에도 이름을 붙이고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치 갈등도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종합을 하는 거예요. 사실 가치 명료화의 절차는 이렇게 복잡해요. 선생님들 이제 가치 명료화 우린 간단하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치탐구와 사회탐구를 다 해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의사결정의 절차는 크게 요약하면은 1안, 2안, 3안 요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1안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나, 2안을 선택했을 때, 3안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제 사회관계 영역에서의 선택이란 모두 다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합리적인 선택은 1안, 2안, 3안을 비교 분석해보고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쁜지를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는 묻지마 투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죠?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를 잘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이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탐구, 가치탐구가 꼭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안의 순서를 결정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이게 쭉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1번이 제일 좋아. 안 되면 2번, 안 되면 3번.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뱅크스와 크래그의 의사결정 과정 모형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가치탐구, 사회탐구가 뭔지를 너무 자꾸 헷갈려 하시니까 의사결정하고 이거 전부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알면 문제 답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유아 임용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걸 아는 게 오히려 문제 풀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이제 써놓은 거 저거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가치 명료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우리 유아임용 수준이에요. 여기부터는 좀 자세히 보시고 좀 암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가치 명료화라고 하는 것은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기껏 이제 다문화 교육 해가지고 다른 피부색이 다른 애들을 존중하는 가치를 습득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차별하고 때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얘는 가치 명료화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가치에 부합하게 계속 행동한 것이 행동을 쭉 반복해서 할 수 있어야 이제 가치 명료화가 된 거예요. 자, 가치 명료화는 가치에 부합하도록 행동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아까 교육과정 A에서 놀이를 통해서 애들이 막 연습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치 명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가치 교육을 우리 유치원 때부터 많이 해야 돼요. 가치 교육의 중요성은 점점점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몇 년 동안 가치 교육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됐었거든요. 몇 년 연속으로 쭉 출제됐었는데 또 몇 년은 안 났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도 가치 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